이번 수업은 처음에는 선생님이 재밌게 읽었던 책 간단하게 참고해서 이제 과학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가볍게 설명하고 또 책 안에 어떤 과학적 내용이 있나 설명을 먼저 할 거고 그 후에 카페에 다 질문 올려줬잖아요. 그 카페에 있는 질문 먼저 올린 사람부터 쭉쭉 이제 질문에 답해 가면서 할 건데 우리 또 형 누나들이 다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할 거니까 형 누나들이 한 거 위주로 좀 형 누나들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하고 또 간단한 것들은 선생님이 또 답변해 가면서 할게요. 시간이 조금 그렇게 우리가 길지 않아서 또 너무 늦게 올리신 친구들은 선생님 답을 못 해줄 수 있는데 그러면 다음에 또 이렇게 수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이어서 다 해줄 거니까 또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아직 많이 안 오긴 했는데 그래도 2시 넘었으니까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화면 잘 보여요? 잘 보이면은 오케이, 오케이다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이 이번에 설명 소개해주고 싶은 책은 라플라스의 마녀라는 책이에요. 혹시 이 책 읽어본 사람 있나요? 읽어본 사람 있으면 표시 한번 해줄래요?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없네요. 더 좋아. 선생님만 읽어본 책이니까. 선생님 아무 말이나 해도 이제 모르겠네. 네, 간단하게, 아이고, 새로 오신 친구들은 다 음소거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보니까 선생님은 이거를 책으로 읽었는데 이게 최근에 영화로도 나왔더라고. 그래서 영화 예고편을 선생님 한번 봐봤는데 예고편에도 꽤나 요약이 잘 되어 있어서 선생님 예고편 같이 보면서 줄거리 가볍게 설명할게요. 이거 박별이가 낙서해놨네. 잘 지웠어. 우선 소설로서는 추리 소설이에요. 어떤 범죄가 일어났는데 이 범죄에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나,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나 이런 게 나오는 소설이에요. 한번 예고편 쭉 한번 봐볼게요. 예고편은 대충 이렇게 나왔는데 선생님도 영화는 안 봐서 잘 모르지만 소설이랑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 장면들이 보니까. 소설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면은 이제 겐토라는 범죄자, 이제 살인을 한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릴 때 이제 사건에 의해서 큰 사고가 있었는데 그래서 뇌수술을 받았어요. 그 후로 이 라플라스의 악마와 같은 능력을 갖게 돼요.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요, 뭔지. 그래서 이 사람이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또 새로운 따로 마도카라는 또 새로운 인물이 함께 나와서 이 마도카도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서로 한 명은 범죄를 저지르고 한 명은 그 범죄자를 찾아가는 또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재밌게 봤는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과학이랑 뭐 미래를 예측하는 거랑 뭐가 관계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과학은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화면은 그냥 이렇게 씌워놓고 할 거예요. 우선 이런 말이 있어요. 물리학과 대학원 생한테 기온이나 중력, 또 동전을 던지는 힘 이런 값들을 다 주어진다면은 그 물리학자는 동전을 던졌을 때 바닥에 떨어졌을 때 어떤 면이 나올지 알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신기하죠? 이제 어떻게 가능할까? 이렇게 설명을 한번 쭉 해볼게요. 과학에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엄청 다양한 걸 계산하고 예측할 수 있어요. 이제 선생님 동영상 또 보여줄게요. 여기 보면은 바퀴를 떨어뜨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조윤찬, 조이준 한번 마이크 켜고 말해볼까요? 바퀴를 이 상태에서 줄에 매달리는 거거든요. 손을 딱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퀴가? 돌아가면서 굴러가요. 굴러가는 바퀴를 아직 안 돌렸어요. 안 돌렸으니까 바닥에 떨어지겠죠? 네. 근데 한번 봐볼게요. 영상이자 한번 봐볼게요. 이런 것도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야. 마이크 잡고 꺼주시고. 한번 놔 보시겠습니까? 네, 예상된 결과죠. 당연히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렇게 들 줄 알았죠? 자, 만약에 이거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돌리고 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는 정준호 마이크 한번 지겠지만 이게 켜볼래요? 돌고 있으니까 네,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는 그냥 떨어졌잖아요. 돌리면서 떨어지면은 똑같이 떨어질까요? 아니면 바뀔까요? 바뀌어요. 바뀔까요? 바뀔 것 같아요? 한번 네, 봐볼게요. 실제로 다시 어떻게 마이크 한번 될지. 음소해주세요. 자, 한번 놔 보십시오.
오. 오. 아, 떨어지진 않네요. 네네. 이게 기울어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를 떨어지지 하는 않고. 거죠. 네. 네. 바퀴가 그냥 중력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돌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죠. 이런 것을 우리가 각 운동량 법칙, 또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자이로스코프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다 우리 물리를 배우면은 예측하고 또 계산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될까? 또 물체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속도,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돌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계산을 할 수 있어요.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도는지 영상을 하나 봐볼게요. We can demonstrate the conservation of angular momentum the same way a figure skater 영어는 does 이해 by 못해도 going into a 됩니다. tight spin. 영상에 한번 집중해 I'm not a 보세요. very good 속도가 skater, 어떻게 변하나 so 한번 I'll use 봐보세요. this turntable and a pair of hammers. I'll hold them out at arm's length so I get nice large radius, and I'll set myself in a slow spin. I'm spinning around at a constant speed, and then I draw the hammers close to my body, and I spin around very rapidly. As soon as I move them out, I slow down again. And I can repeat this as many times as I want until the friction of the turntable stops me. 이 다에 마이크 켜고 한번 말해볼까요? 선생님 떨어져요. 빨라지죠? 좋아요. 좋습니다. 네, 다시 음소거 해주시고. 빨라져요. 네. 다시 음소거 해주시고. 그죠? 팔을 벌릴 때는 천천히 돌다가 팔을 오므리니까 빨라지죠? 이런 거 다 공식을 통해서 계산하고 또 미래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또 선생님이 이렇게 과하게 또 한 가지로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우리 수업을 들었던 좀 나이가 많은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한번 설명도 했었는데 시작부터 우리 수학도 어려운데 이상한 기호들이 엄청 많고 숫자도 너무 많고 가볍게 설명을 해보자면 선생님이 빗방울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떨어질지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수업에서는 또 들었겠지만 종단 속도랑 관련된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요. 또 여기서는 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가정을 하고 빗방울의 질량은 50mg, 표면적은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쭉쭉쭉 해서 계산을 하면은 빗방울이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온다고 선생님은 계산을 했어요. 실제로 선생님이 검색을 해보니까 빗방울은 실제로도 7에서 9 정도, 9m/s 정도의 속도로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빗방울을 직접 관측하지 않아도 빗방울의 속도를 미리 알고 있죠. 이런 것을 이용하면은 아까 그런 소설에서처럼 미래를 관측하는 그런 것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과학이 얼마나 멋있는 건지 설명을 해줬고, 선생님이 라플라스의 마녀, 원래는 라플라스의 악마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악마. 라플라스의 악마는 이 19세기에 과학자들이 가상의 존재를 만든 거예요.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 우리 다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원자의 움직이는 속도, 운동량과 위치를 정확히 안다면은 뉴턴의 법칙을 이용해서 미래를 알 수 있다라는 상상이에요. 실제로는 불가능하다고 나오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해요. 이론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이 존재가 모든 물체의 운동량, 움직이는 양이랑 위치를 안다면은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소설 속에서는 이 겐토라는 주인공이 그걸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가보면은 선생님 처음 얘기했죠. 실제로는 이건 되지 않아요. 불가능. 명확히 말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한번 왜 불가능한지 또 재밌게 선생님은 재밌어요. 여러분 재미없을 수 있지만 재밌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 정성 원리라는 것이 있거든요. 하이젠베르크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진이랑 불확정성 원리랑 관련된 공식인데 이것에 의하면은 원자의 운동량과 선생님 아까 미래를 예측하려면은 운동량과 위치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이 이론에서는 둘 중 하나를 정확하게 관측한다면은 나머지 하나의 값은 완전히 알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 시계에 이미 그 내용이 나와 있어. 우리가 수학을 굉장히 잘하고 많이 공부를 했다면은 알 수도 있을 내용이에요. 수학만 식만 봐도. 근데 아직은 안 배운 내용이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자면은 저 동그라미에 콩나물 머리 하나 나온 것 같이 생긴 게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일정한 값에서 얼마나 퍼져 있느냐.
여러 가지 값을 봤을 때 얼마나 퍼져 있냐에 대한 거예요. 표준 편차가 0이라고 했을 때는 확정된 값인 거고, 표준 편차가 엄청 커지면은 값이 상관이 없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x는 위치, p는 운동량이에요. 이거는 모든 과학에서 그렇습니다. x는 항상 위치, p는 대부분 운동량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 2분의 h 짝대기 그어진 거는 그냥 숫자예요. 뭐 1이면 1, 2면 2 정해져 있는 숫자인데 그냥 가볍게 우리가 1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 콩나물 붙은 5에다가 이 조그맣게 p 붙은 숫자가 0이 된다고 하면은 그 옆에 있는 숫자가 0에 거의 가깝다고 하면은 아까 그 p 숫자가 그 옆에 있는 숫자가 엄청나게 커야지 1보다 클 수 있겠죠. 곱했을 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두 콩나물 머리 들어가 있는 5, 이 둘 중에 하나가 0에 가까워지는 그러니까 거의 정확한 값에 가까워지면은 다른 한쪽은 굉장히 커져야지 이 식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을 통해서 아, 운동량을 정확하게 관측을 했을 때 나머지 하나의 값은 우리가 알 수가 없구나 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이제 관측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예상을 해본 게 아니고 통계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거는 근본적인 사실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사실 항상 이렇다라는 것인데 가볍게 설명하면은 어쨌든 우리는 관측을 통해서는 알 수 없다. 이 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그럼 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관측을 통해서 하면은 이 양자역학에 관한 내용인데 양자역학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예시로 이제 하이젠베르크 같은 예시가 있는데 우리가 전자를 관측하려고 현미경은 빛을 쏘아야지 볼 수 있거든요. 빛을 쏜 순간에 이 전자는 빛 에너지를 흡수하고 새로운 위치로 가요. 그럼 우리가 기존의 전자가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채미가 한번 끄덕끄덕 도리도리를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전자의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빛을 쏘고 나서 전자가 이미 이동했어. 그러고 나서 관측을 하는 거야. 그럼 처음에 전자가 어디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끄덕끄덕, 없으면 반대반대.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죠. 왜냐면 처음에 전자가 예를 들어 책상 위에 있었는데 빛을 쏜 순간 딴 데로 가. 우리는 그 빛을 쐈을 때의 상태를 관찰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이게 책상에 있었는지, 침대 위에 있었는지, 전자가 아니면 하늘에 떠돌아다니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역학에서는 모른다 이거야. 원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적으로는 누가 막 라플라스의 악마 알아? 원자의 움직임을 알면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대. 미래는 정해져 있어 하면은 딱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너는 공부를 조금 덜 했구나. 이미 우리가 관측을 하는 순간 그거는 이미 끝났어. 이미 움직여진 것에 대해서 관측을 하는 건데.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입자는 정확한 위치라는 것 자체가 알 수 없다,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플라스의 악마 같은 존재가 있다면은 모든 원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미리 알고 있는 거야. 제일 작은 단위잖아, 원자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두 알아. 그러면은 저 미래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미리 알 수 있겠지만 우리 사람은 관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미래를 알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선생님이 설명하면서도 이건 좀 어렵다. 라플라스의 악마라는 게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우리 가은이가 표시를 해봅시다. 예측할 수 있어요? 있으면 끄덕끄덕. 둘이 동시에 해봐요. 예측할 수 있으면 끄덕끄덕. 없으면 도리도리. 예측할 수 없다. 이거 하나만 알고 가도 돼요. 누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 하면 없다.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과학은 경우에 따라서 가벼운 미래는 뭐 찾아갈 수 있겠지만 정확한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전됐을 때 그러면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한번 선생님이 생각해 보면은 아주 세세하게 이 나비가 저기 미국에 있던 나비가 날갯짓에서 이게 토네이도가 될지 태풍이 될지는 모르지만 가깝게 빗방울이 어떤 속도로 떨어질지 이런 거는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처음에 수업했을 때 양자 컴퓨터 관련 질문도 했었거든요. 엄청나게 빠른 계산을 하면은 이런 가벼운 미래 정도는 예측을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완벽한 유체역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공부를 한다면은 종이 비행기를 탁 던지면은 평생 안 떨어지기도 할 수 있고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종이 비행기를 날릴 수도 있고
DNA 분석을 하면은 먼저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른이 되면 어떨지 알 수도 있고, 또 원자를 재배치해서 다이아몬드로 공기놀이를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고, 우리 과학이 발전하게 되면 정말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이 미래 예측까지는 안 되겠지만 정말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과학이 발전된다면은. 선생님이 수업하는 친구들한테는 라플라스의 마녀 책 추천한 친구들 몇 명 있어요. 선생님이 되게 재밌게 읽었던 책이거든. 근데 선생님이 또 재밌게 읽었던 책이나 영화 같은 거 몇 개 추천을 해줄게요. 한번 과학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읽고 또 영화의 경우에 보면은 되게 새로울 것 같아. 첫 번째는 주라기 시리즈. 주라기 시리즈는 생명공학과 완전 밀접하거든요. 그래서 생명과학이 발전되면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라는 느낌으로 봐보면 재밌을 것 같고, 이 마션 완전 고전적이죠. 고전. 마션을 보면은 화학이랑 물리 관련된 엄청 어려운 말들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이거 수업 시간에 한번 들어봤던 것 같은데, 물 원자가 H2O 이거 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또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고, 선생님이 이번에 봤던 라플라스의 마녀는 물리에 가까워요. 물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책이, 선생님 이걸 읽어봤으니까 페이지가 좀 많은데 재밌습니다.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샌 안드레아스라는 지구과학과 관련된, 우리 판구조론 이거 배웠는데 이거랑 관련된 영화고, 최근에 선생님은 안 봤는데 오펜하이머가 또 되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물리랑 화학과 관련된 내용인데, 인터스텔라도 재밌고, 아일랜드라고 선생님이 되게 옛날에 봤던 영화인데 생명과학으로 DNA를 복제해서 복제인간을 만드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 선생님 보면서 좀 무서웠어. 그래서 담력이 좀 있다, 무서운 거 잘 본다 싶으면은 봐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실험 영상 처음에 보여줬잖아요. 그 중에 이거 우리 공원 같은 데 가보면은 몸 회전시킬 수 있는 운동기구 있잖아요. 2리터짜리 생수병 딱 2개 챙겨 들고 거기까지 걸어가서 팔 양쪽으로 쫙 벌리고 십자가 모양 한 다음에 돌기 시작해서 팔을 딱 웅크려 보면은 엄청 빨라져요. 진짜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빨라져. 한번 직접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나름 열심히 준비했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많이 어렵네요. 그래도 라플라스의 마녀라는 게 있다, 우리 책 속에서도 과학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있고, 알고 읽으면 또 새롭다 라는 거 선생님이 말해주고 싶었어요. 이제 소설이랑 책에 관련돼서는 선생님이 다 했고, 기다리던 질문 시간,